사건 당시 44살이었던 미호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파란만장했어요. 우선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호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미호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어머니 쪽으로 다시 옮겨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공부는 잘했겠습니까? 성적 또한 엉망진창. 어릴 때부터 돈 맛과 남자 맛은 또 알아가지고 엄마 나 돈!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 집을 뒤져서 훔쳐나가고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남자가 관심 좀 보인다 싶으면 옳다구나 맨날 남자들과 자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안 나갑니다.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거든.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요. 이렇게 여러 남자 만나 원나잇하고 쏘다니고 하는데 아무 일 없었을까요? 당연히 어린 16살 때 임신되고요. 17살 때 애까지 낳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죠. 멋 모르고 낳은 아이, 멋 모르고 한 결혼,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애 낳고 1년 만에 바로 이혼합니다. 그 이혼에 이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었대요. 이 여자가 돈을 너무 헤프겠어. 가진 것보다 돈을 더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낭비, 사치가 심해.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빚을 내서 쓰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혼 이유 중에 제일 컸다고 해요. 그렇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미호. 나이가 어렸다 보니 그녀에겐 금방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중학교 때 알게 된 지인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와 사귀고 얼마 안 가 또 임신합니다. 대책 없죠 아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시 남자친구는 미호와의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결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임신했으니까 이참에 서로 어른들에게 알리자. 그런데 이 남자 쪽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미호 결혼한 전적이 있던데 빚을 하도 내가지고 전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던데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이런 여자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시댁 쪽은 너무 미호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거지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튼 미호 입장에서는 재혼을 한 거죠. 그렇게 둘째 남편의 아이도 태어나고 이번에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의 천성은 본질은 정말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같이 살면 살수록 이 여자 너무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거기다 같이 살아보니 이 여자 뭐 이렇게 돈을 헤프겠어? 집어넣게 못 준다고 돈이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남편 이름으로 또 빚을 져가지고 쓰는 거예요. 남편 신분증을 훔치거나 남편의 서명을 도용해가지고 대출받거나 남편의 신용카드로 그냥 막 긁고 다니고 리볼빙하고 그렇게 나온 그 돈 가지고 뭐하냐. 옷 사고 밥 먹고 명품 사고 진짜 자기 사치로 다 쓰는 거예요. 일이 살다 걸려서 남편이 막 뭐라 해버리니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게 된 그녀는 똥 싸지르고 나 몰라. 아이들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냅두고 혼자 집을 나와버립니다. 돈 못 쓰게 하는 남편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 재혼 생활도 1년 만에 끝이 나요. 두 번째 이혼 후 자유의 인생이 된 미호는 2003년 즉석 만남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날 행복하게 해줄 남자 구해요. 이때 그녀의 나이가요 벌써 거진 30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 나이를 10살 깎아 속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사이트에 이름도 가짜로 올려요. 그렇게 낚시질 하다가 걸린 남자가 바로 사건 당시 33살이었던 회사원 우지이의 노보루.
만남 사이트에서 처음 만나게 된 이 둘은요, 얼마 안 가 사귀기 시작하고요. 또 얼마 안 가 결혼까지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매력이 있나 봐요. 결혼 후에 이 둘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서 그랬죠. 만남 사이트에 미호가 자기 나이, 이름 다 속여서 올렸다고. 미호는요, 결혼하고 초기 때까지도 이를 계속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속인다고 속여집니까? 등기부 등본 같은 것만 떼어봐도 뻔히 태어난 연도가 딱 나오는데 얼마 안 가 바로 들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노보루는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건지 미호가 이름이나 나이를 가짜로 한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여기까진 괜찮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남편 노보루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치가 심한 여자일 줄은. 2006년도부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남편 명의로 빚을 반복해서 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편인 나는 매달 월급 300 정도 버는데 이 여자가 매일 신용카드로 1000만원씩 긁어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노보루는 자기 직장 조합비까지 손에 댑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까지 손에 댄 거예요. 이런 남편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계속 사치로 돈을 써대요. 남편 명의로 빚을 막 쌓아. 그 결과 2010년 노보루는 자기 파산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정말 아내 하나 잘못 만나서 자기 파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른 남자였다면 이런 삐삐삐 같은 게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돼? 하면서 욕하고 바로 이혼할 만한데 이때 노보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미호를 몰아세우지도 않았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네가 쓴 거 네가 갚아라 라는 말조차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오히려 이때 노보루는 미호를 용서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같이 천천히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용서해 줬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2015년 다시 빚을 지기 시작해요. 당시에 노보루가 장녀 그리고 쌍둥이 아들 둘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아이들 옷 하나 사는데도 이 여자 명품관을 갑니다. 명품. 돈이 있는데 명품 사는 건 괜찮죠. 걔 쥐뿔 없으면서 빚을 내서 왜 명품을 사냐고, 이 미친 여자야. 아우, 죄송합니다. 명품관 가서 아이들 3명 옷을 다 지르는 거예요. 누구 카드로? 남편 카드로. 미호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남들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여자였습니다. 다만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시선 신경 써도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면 마이너스밖에 안 되죠. 일찍이 미호의 이런 사치로 자기 파산까지 한 노보루는 이번엔 미호의 낭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처음으로 미호한테 엄청 화를 내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지금까지 쓴 약 500만엔 정도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쓴 거 네가 갚아라. 여기서 500만엔 환율로 쳐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미호의 행동을 생각했을 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버릇 고쳐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반복하니까 나만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남편의 행동에 미호는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미호는 우선 둘러대기 식으로 갚을게.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거짓말을 합니다.
당연히 갚아줄 부모 없었고 갚아줄 돈도 없었죠. 이때 노보루가 미호를 막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몰아세우고 돈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닌 남편 노보루는요, 이렇게 미호한테 뭐라고 한 이후에도 미호한테 뭐 같이 사러 가자 하면서 쇼핑도 같이 하고요.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나름 계속 노력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에도 미호 정신 못 차립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남편이 자기한테 말을 걸 때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역겹다고 싫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질렸다고 역겹다고, 심지어는 지멋대로 낭비해서 빚을 늘려놓고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모든 것을 다 남편 탓, 노보루 탓을 해요. 아니, 잘못된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책임을 막 운운하면서 계속 빚을 지고 있으니 이 남편 입장에서 속에서 천불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보루 참다 터진 거예요. 그렇게 둘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싸웁니다. 11살이었던 장녀 말에 따르면 노보루가 장녀와 쌍둥이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얘기했었대요.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 미호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냥 저 남편 새끼 내 눈앞에서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가슴속에 숨기고 미호는 아이씨, 저놈을 어떻게 확 없애버리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 그 결과 그녀는 농약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독극물 먹여서 확 그냥 죽여버려야지. 하지만 이 방법을 실행하진 않아요. 그냥 목을 확 졸라버릴까 싶어서 거기에 적합한 끈 종류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해요. 미호는 자기 딸 11살 장녀한테 딸,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 말에 딸은요, 아니, 나 엄마랑 같이 계속 살고 싶어 라고 말하죠. 이 미호는요, 이 어린 11살 장녀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 장녀를 이 살인에 끌어들인 거예요. 2018년 2월 17일 미호는 자택 아파트에서 핸드폰 충전 케이블선을 이용해 자고 있던 노보루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때 장녀 뭐하고 있었냐? 와,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아빠 노보루의 팔, 다리 잡고 있었어요. 이걸 시킨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11살짜리한테. 사람 죽어가는 걸, 아빠 죽어가는 걸 보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리곤 사망한 노보루의 몸을 담요 등으로 감싸 방을 이동시켜 숨깁니다. 이렇게 남편을 죽인 후에 그녀는요, 평소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오히려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제 좀 살겠어. 룰루랄라 기분 좋게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참가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2018년 2월 17일 범행 후부터 3월 3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남편 노보루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해 63만 5천엔을 인출합니다. 이게 하나로 약 57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남편의 시신을 자기 집에 숨겨놨잖아요. 계속 집에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벌레도 생기면서 냄새, 부패에 갈 텐데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미호가 선택한 방법이 모르타르. 여기서 모르타르라고 하는 건 우리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옆에 이거예요. 시멘트, 석회, 모래, 물을 섞어서 물에 갠 것. 그녀는 담요로 감싼 노보루의 시신을 이불 압축 비닐, 이 비닐에 감싸 큰 여행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녹은 모르타르를 흘려 넣어서 굳힐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또 장녀를 끌어들여요. 11살짜리를. 딸, 엄마랑 오늘 시멘트 가지고 놀까? 이 가방 안에 시멘트 이거를 가득 채우는 거야. 라면서 놀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그 후 그 가방을 옷장 안에 넣고 옷장 주변에 탈취제와 아로마 오일, 2대의 공기청정기를 두는 등 부패 냄새를 없애기 위해 잔머리를 엄청 씁니다. 참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요. 이 장녀, 이 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엄마가 시키는 거 하기 싫었다고. 그런데 하기 싫어도 엄마가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막 뭐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마가 화를 내니까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나 사실 아빠 좋아했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이 어린 아이한테 이 무슨 몹쓸 짓입니까? 여튼 당시 44살이었던 미호는 범행 후 3월 9일 남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9일 후인 3월 28일 이혼 제출서를 내죠. 경찰은요, 이 부분에서 뭔가 싸함을 느꼈다고 해요. 남편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실종신고를 한 이 시점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한다? 당시 실종자와의 이혼 신청은 성립되지 않고 있었기에 이는 거부됩니다. 그래서 미호가 이혼 신청서를 위조하게 되는데 경찰이 수상함에 그녀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 위조가 걸린 겁니다. 미호 바로 체포. 그렇게 경찰이 체포된 미호를 데리고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남편 진짜 실종된 거 맞아요? 남편 진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미호가 이때 자백을 한 겁니다. 저기 옷장에 있어요. 그렇게 걸린 겁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하러 실종신고를 하고 뭐하러 이혼 신청을 또 했을까? 그냥 실종신고하고 냅둬도 되는 거 아니었나? 왜 이혼을 그리 서둘러 하려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동 부양수당 받으려고 그랬대요. 혼자 아이들 키우면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게 일본도 있나 봐요. 그거 받으려고. 아동수당. 돈에 미친 여자였어요. 뒷일 생각 안 하고 돈에 눈이 멀어 했던 거죠. 그게 오히려 발등을 찍은 거고요. 여기서 최악인 게요. 그 이혼 서류를 위조할 때 그때도 장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장녀한테 아빠 노보루의 그 서명 사인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그리라고. 11살 그 어린 게 무슨 죄야. 여튼 그렇게 그녀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에서 검찰 측은요. 몇 번 배신을 당했음에도 용서해왔던 노보루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와 아내 손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기록에는 여전히 독극물로 죽이는 방법,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죽이나요? 등등 잔인한 검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행을 주도한 그녀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됩니다. 라며 그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호의 변호인 측은요. 당시 미호는 혼자 아이 3명을 케어하고 있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우울증에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평소 노보루가 술을 자주 먹었는데 술을 먹으면 술버릇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사건 당시 미호의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게 이렇게까지 된 거다. 사망한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참작해주세요. 징역 약하게 내려주세요. 거기다 실제 재판장에서 미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 노보루가 싸우면 너 지금 내 명의로 빚을 지지 않았냐? 이거 사기죄다. 등등 오만 협박을 해댔고
거기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종종 벽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나한테 던지기도 했다라면서 막 울면서 얘기했대요. 하지만 이건 모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모두 산자, 살인마의 말입니다. 아니, 내 명의로 마음대로 빚을 계속 내가지고 나 파산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빚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폭력은 안 되는 거니까 패스한다고 치고 쌍욕 안 한 게 다행이지. 실제 재판장에서 이런 미호의 말에 검찰 측이 다시 되물었다고 해요. 아, 노보루 씨가 술만 먹으면 막 무섭게 선풍기를 던지고 했다. 그래서 많이 두렵고 그랬다. 무서웠다. 그렇게 노보루 씨가 무서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노보루 씨의 명의로 빚을 만들고 그랬습니까? 빠원이 그렇게 하면 더 화낼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무섭다면서 계속 그 사람 이름으로 막 빚을 만들고 그랬어? 이런 검찰 측의 말에요. 이 미호 아무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웃긴 게요. 딸이 경찰 조사하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했다. 엄마가 막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엄마라는 작자는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딸도 아빠 죽이는데 동의했어요. 뭐 하기 싫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딸도 살인에 동의한지 알았지. 딸이 그래요? 아빠 보고 싶다고? 좋아했다고? 아니에요. 걔요. 맨날 저한테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라고 말했대요. 이게 엄마 맞습니까? 11살짜리가 뭘 안다고 살인에 동의를 하고 뭐합니까? 아빠한테 뭔 원한이 있다고. 원한이 있으면 네가 있었겠지. 자기 말로는 남편을 죽인 이후 딸이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성애가 발동해서 죽였다고. 뭔 개소리야. 이건 누가 봐도 돈 때문에 죽인 건데 남편 빚을 이렇게 쌓아 놔놓고 무슨 딸 타령이야. 11살이었던 장녀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굉장히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상처가 깊은 걸로 나왔다고 해요. 장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미호는 2019년 7월 5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참 별의 별년이 다 있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식까지 이용해 남편을 죽인 일본의 한 악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